얘기 지난번에 사실 이거 하려다가 끝났었는데, 중국 얘기는 중국이 처음에 철저하게 신을 믿었던 나라예요. 지금 뭐 저 이슬람이나 개신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을 믿었어요. 그게 은나라 때 신정 정치라고 해요. 신정 정치. 이게 중국에 세 개의 고대 왕조가 있거든요. 고대 왕조가 그게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해서 은나라를 은허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황하 문명 할 때 그 은허의 발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허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껍질에다가 이렇게 갑골 문자. 거북이 등껍질 아니고 배껍질. 한약재에 용골이 있어요. 용골, 용뼈가 있다니까. 환장하겠지. 한약재에 진짜 용골이 있어요. 용골이. 예. 용뿔도 있잖아. 용뿔 안 드셔보셨어요? 용뿔 가루낸 게 용각산. 흔들어도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숟가락 빼고 흔들어야 소리 안 나요. 숟가락 넣은 상태에서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아니 근데 진짜 한약에 용골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요즘으로 말하면 화석 같은 것들, 옛날 동물의 화석 같은 것들을 용골이라고 그래요. 한약재에서 그 용골을 그 당시 감기 유행하는 감기에 용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용골이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약첩을 엽니다. 약을 다리기 전에 약첩을 열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흰머리 나고 이러면 당신이 약간 손을 봐요. 그렇게 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용골에 글자 비슷한 게 뭐가 이렇게 암호 같은 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암호 같은 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골이에요. 그걸 참 고고학적 발굴이라는 게 놀랍다. 그나마 학자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옛날 글자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게 갑골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저게 은나라 수도인 은허라고 하는, 지금 낙양성 정주 쪽이에요. 그쪽에 대부분의 갑골들이 실제로는 약으로 다 먹었다는 거. 약재로 다 파먹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남은 거예요. 약으로 덜 쓰인 것들이. 굉장히 재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은나라, 원래는 상나라예요. 수도를 은나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은이라고 나라도 바꿔요. 그러니까 수도가 어떻게 보면 나라 이름이 되는 경우, 불교에도 있습니다. 사위국이라고도 하고 사위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라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이름이 같이 가는 경우,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떠돌게 되면 그게 이제 유민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원전 1600년부터 시작되는 나라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철저하게 신을 믿어요. 모든 것을 신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 신만 믿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나 행정까지도, 그러니까 전쟁을 벌려. 그러면 그 갑골 정을 치는 거예요. 정을 쳐서 점괘해서 이긴다고 나오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합리성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신탁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갑골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북이 배껍질이에요. 등껍질이 아니고. 거북이 배껍질에 이렇게 식스팩이 있어요. 거북이 배껍질에. 저걸 뜯어가지고 이제 잘 말려놔요. 그 다음에 저거를 불에 이렇게 달군 꼬챙이가 있어요. 꼬챙이에다가 불에 달궈. 그럼 이게 빨갛게 이렇게 달궈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퍽 터져버린대요. 밤 터지듯이 열 때문에 확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밤도 우리가 삶을 때 거기다 칼집 내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칼집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팍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불에다가 여기 칼집 낸 데다가 쑤시면 요게 이렇게 금이 간대. 그걸 균열이라 그래요. 거북균자를 써서 균열.
거북이 껍질이 갈라졌다 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김새를 보고 점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이길까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 생기는 모양을 보고 오케이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 점을 봐요. 누구든 점을 봐요. 여러분도 다 점쟁이 출신이에요. 한국은 문화적으로 전부 전 국민이 점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뭔 소리 하느냐 이러는데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나 이거는 잘 안 하는데 이거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거 안 돼. 근데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웃기는 게 그게 주먹을 내라는 건지 가위를 내라는 보재기를 내라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뭔가 나름대로 이게 그거 같은데 이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점이 그런 정도예요. 굉장히 이게 좀 뭐라 할까 약간 미개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어떻게 보면 점쟁이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 자질이 없었던 거지. 큰 자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상징 해석을 하는 거고 이때 미리 이렇게 이렇게 금을 거놓는 걸 요게 전복자입니다. 전복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보통 사람은 이걸 해석을 못 하죠. 이게 이렇게 갈라진 거를 저게 이건지 저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 사람이 해석해서 말로 해주면 그게 점이요. 그게 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이 사람들은 전부 신탁에 의지해서 했어요. 그걸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정치에 관계된 모든 걸 다 저걸로 다 해. 전부 다 저걸로 해. 환장하겠지. 그런데도 나라가 돌아간다는 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 시절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 시절이니까. 근데 이 나라가 망할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은나라가 망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주나라. 이 다음 왕조가 이 주나라니까. 주나라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계 같은 사람이에요. 이성계 같은 사람. 이해되죠? 구테타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의 책사가 그 유명한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강태공. 강태공의 고든 낚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태공 진짜 지략가고 제갈량보다 뭐 한 몇십 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점쟁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점은 좀 떨어지고 미신이고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렇게 평가가 안 됐어요. 진시황이 분서갱유하고 다른 걸 다 없앨 때 점책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진시황이 손 안 댄 책들이 있어요. 그게 농업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의학 관련된 책들, 과학서적 이런 거는 손을 안 댔어요. 점책은 그때 불이 안 태워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과학서적으로 분류돼요. 지금하고 시대가 굉장히 다르죠. 점이 과학이었다고? 그래서 강태공이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나중에 태공이라는 벼슬을 얻는 거예요. 강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성이 강씨고 태공이라고 하는 벼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 이렇게 붙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72세까지 낚시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지식인에다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72세가 되도록 강에서 낚시만 하고 있대요. 마누라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진다. 72세까지 낚시질했다 하는데 거짓말일 겁니다. 지금은 뭐 70 넘어도 정정하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신사임당 47에 돌아가셨고 율곡이 49에 죽고 진시황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었어도 49이에요. 그 시절이 그 2200년 진시황 때가.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은나라면 지금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 얘기 이때 그때 72세까지 낚시하고 있다고? 안 그래요. 아마 좀 과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낚시를 하고 있었대. 그 낚시가 어떻게 된 낚시냐면 찌가 이런 낚시가 아니고 이렇게 반듯한 낚시예요. 그래서 그 강태공 고든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고기가 물겠어? 이게 낚시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낚시를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살하는 것보다 낚시가 더 잔인하다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뭐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먹고 풀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잡기만 하고.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온몸이 여기에 꽂혀서 들린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얼마나 아프겠나. 여기로 해서 이렇게 당기면 그나마 낫다. 개 목줄 해갖고 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팔딱팔딱 하지. 너 같으면 안 팔딱팔딱 하겠니? 이렇게 해서 당겨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누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남편은 지식인이고 굉장히 공부도 잘한 사람이야. 그런데 맨날 이게 뭔 짓인지도 모르는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와. 그 이제 얘기로는 그런 거죠. 저 이제 문왕을 만나서 주나라 문왕을 만나서 이제 제갈량처럼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갈량도 되게 웃기는 사람이거든. 말로는 무슨 뭐 바꾸려고 이렇게 삼고초려 뭐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는 정치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한마디 하니까 정족지세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특용작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정치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꾼이든 점쟁이든 다 정치 생각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혼했어요. 황혼이혼의 시조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혼했어. 근데 그게 강태공 팔자가 마누라 때문에 막혔는가 봐. 이혼하고부터 풀려. 이혼하고 문왕을 만나. 문왕을 만나서 책사가 되고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테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제갈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갈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양반이 제나라 왕이 돼요. 이제 구테타에 성공해서 제나라 왕이 돼.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인이 찾아옵니다. 또 그 부인도 강적이에요. 부인도 강합니다. 아니 70이 넘도록 살았으면 다 됐는데 그냥 살지. 그걸 왜 또 그때 깰 거면 빨리 깨든지. 그때까지 갔으면 그냥 가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성공했다고 또 가는 것도 그게 보통 강심장이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강태공, 그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얘기인데 그게 강태공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대접에 물을 떠와라. 대접에 물을 떠오니까 그걸 이제 발로 차는 거죠.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냐?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 네가 그걸 다시 걷어 담을 수 있으면 받아주겠다. 근데 그게 이런 바닥이면 잘 이렇게 하면 약간 지저분한 거라도 담을 수 있는데 흙바닥이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받아줘요. 강태공도 진짜 잔인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사마천의 사기는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전 너무 잔인하다. 그래도 한 70 동안 잘 마누라 뜯어먹고 살았으면 형편도 좋고 왕이고 그럼 같이 안 살더라도 뭐 한비천 충분히 띄워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정이 없는가 봐. 참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신을 믿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재예요. 옥황상제 할 때 그 재. 옥황상제라고 하는 표현은 송나라 때 나오는 거고 저 때는 그냥 상제예요. 상제. 그 다음에 그 상제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상의 대리권자를 하제라 그래요. 그래서 황제라는 말 나오기 전에 제라 그랬었어요. 그다음 주나라 때는 그걸 천자라고 써요. 주나라 때는 하느님 이름이 천이에요. 천. 은나라 때는 제. 하나라 때도 하느님 이름이 천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할 때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황제 이름을 천자라고 불렀었고 하느님 아들. 이때는
하늘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상제,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하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은나라하고 주나라의 역성혁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진짜 진기한 사건이에요. 진기한 사건. 굉장히 진기한 사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은나라는 군사가 훨씬 많습니다. 은나라는 군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은나라에 명장이 있었어요. 태사 문충이라고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어요. 대단한 장군이 있었어요. 군사도 훨씬 많아. 그런데 주나라가 서쪽에서부터 은나라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런데 반란군을 모집해서 시작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대장기가 꺾였대요.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대장기가 꺾였대요. 불길하지 않아요? 지금 군사도 저쪽에 훨씬 많고 저쪽도 센 장군이 있어. 강태홍만큼은 아니지만 센 장군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대장기가 꺾였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대장기는 금속 막대기를 써라. 나무를 쓰니까 꺾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 반란, 옛날에는 반란 일으키면 막 3족이 다 멸하고 9족이 멸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쪼려 있는데 대장기가 꺾이니까 이거 너무너무 불길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강태공한테 우리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다시 기회를 봅시다. 지금 불길합니다.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강태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점쟁이고 내가 하늘의 뜻을 받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긴다는 뜻이다. 상대를 꺾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뭔 거지 같은 얘기요. 그럼 상대께 꺾여야지. 왜 우리께 꺾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전공 잘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해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하늘의 뜻을 물어보자. 신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전 100개를 동시에 던져서 전부 안면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이기는 거다. 내 말이 맞는 거다. 하나라도 뒤집어지면 취소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자. 동전 100개를 던져서 동시에 던져서 그게 전부 안면이 나올 확률 존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확률이요. 그거는 그냥 계산상으로만 있는 확률이라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숭이를 컴퓨터 자판 앞에 놨을 때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쳤는데 햄릿을 칠 확률도 있다니까. 공부를 전혀 못하는 놈이 수능에 가가지고 만점을 맞을 찍어서 만점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확률은 있어. 현실은 없어. 현실은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무도 안 믿은 거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전을 준비해 놨어요. 동전을 쫙 던지는데 전부 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동전은 또 구멍이 뚫렸거든. 아니, 그런 동전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동전 아니에요. 이게 도끼같이 생긴 그런 동전인데 구멍이 뚫렸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타짜예요. 타짜. 동전에 손대지 마라. 동전에 손대지 마라. 거기 구멍 뚫린 데다가 전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사가 볼 수 있도록 못을 박아라. 그래서 수도로 치고 들어가요. 은어로 치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이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을 믿는 상황에서 신이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이겨. 어떻게 이기냐면 반란이 일어났는데 은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점을 봤어요. 점을 봤어. 점을 봤더니 이 거북이를 꽂는데 이 거북이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이 막아준다. 하느님이 막아준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군대를 안 뺐어요. 중국은 예로부터 이 북방의 유목민들이 아주 위험해요. 그게 만리장성을 쌓는 이유거든요. 얘네 때문에 훈련 잘 된 부대들은 전부 전방에 나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8선의 군대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후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면 전방에 있는 군대를 빼서 후방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대장군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하느님이 막아주는데 굳이 군대를 왜 빼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믿은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신이 막아줬을까? 경기 끝났어요. 신은 무책임해. 신은 무책임해. 그리고 나서 결국 수도가 장악되고 대장군이 내려와요. 태사 문충이 내려와요. 군대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황제가 죽은, 쉽게 말해서 임금이 죽은 상황에서 통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강태공한테 집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문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졌는데도 불구하고 명장으로 남는 사람이에요. 계백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통솔할 수 없어서 결국 은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나라가 들어서는데 나중에 강태공이 다시 글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동전을 까보라고 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동전. 강태공은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은나라 사람들, 강태공은 자기가 점쟁이고 신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관. 그런데 벌써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게 되는 이유예요. 사건이, 역사가. 이때 중국 사람들은 엄청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신이라는 게 뻥커구나. 신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큰 교훈이지. 왜? 신 믿었다가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